빈에서 조부모의 집이 공개됐다는 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공간은 화려한 저택도 아니었고 수십억 원대 재산을 과시하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 집의 정확한 소유 관계와 가격, 면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부모의 직업 역시 방송사나 가족이 구체적으로 밝힌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극적인 추측보다 실제 방송에 나온 장면과 확인된 가족사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MBN 특종세상 637회에는 당시 11살이던 빈에서와 아버지의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성인 가수 못지않은 감정과 집중력을 보여주던 아이가 집에서는 아버지를 도와 청소하고 식사를 챙기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방송에는 아버지가 푸드트럭 장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빈에서는 바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일을 돕고 손님을 맞는 현장에서도 씩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가족의 생활이 호화로운 재산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방송 장면을 두고 빈에서 조부모 집 최초 공개라는 제목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집값이나 부동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아버지와 딸의 일상,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빈에서를 돌본 할머니의 존재가 중심이었습니다. 특정 장면만 잘라 조부모가 큰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상당한 재산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집의 등기 명예, 매입 시기, 시세대지, 면적, 건물 면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친할머니 김영순과 친할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은 신뢰할 만한 공식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노래를 잘하고 빈에서가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과 직업 가수였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온라인 영상과 게시물에서는 할머니가 과거 가수였다는 주장, 유명 가수에게 배웠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방송사 공식 자료나 당사자의 구체적인 증언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KBS 아침마당 영상에는 김영순이라는 이름의 출연자가 노래하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이인 가능성과 출연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인물을 빈에서의 할머니라고 단정하거나 직업 가수라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무대에 한 번 섰다고 해서 전업 가수였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표현은 빈에서의 할머니가 노래를 좋아했고 손녀의 음악적 감수성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는 정도입니다. 직업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빈에서의 성장 과정에서 할머니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빈에서는 약 5년 동안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빈에서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학교 생활을 돌보는 보호자였으며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게 만든 첫 번째 음악 선생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빈예서가 무대에서 유난히 깊은 한과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야기할 때 많은 시청자가 할머니와의 시간을 떠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빈예서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결정적 계기는 2022년이었습니다. 그해 7월 열린 KBS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김용임의 사랑님을 불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빈에서는 정확한 음정과 안정된 호흡, 나이에 비해 깊은 감정 표현으로 현장 관객과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2년 12월 25일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연말결선에서는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42년 전통의 프로그램에서 어린 참가자가 연말 대상에 오른 장면은 이 성과는 화제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트로트를 익혔고 아버지 역시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빈예서의 아버지 빈민화는 방송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특종세상에서는 푸드트럭 일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빈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어린 딸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은 이 가족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빈이에서는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무대부터 어린 나이를 잊게 만드는 감성으로 주목받았고, 경연 기간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여러 차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 7차례 투표 가운데 5차례 1위에 오를 만큼 강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최종 순위는 8위였지만 대회가 끝난 뒤에도 방송과 공연을 이어가며 독자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가족 이야기는 빈에서의 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빈에서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가사를 외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사람에 대한 감사와 떨어져 지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담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감정 표현을 가족사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연습과 무대 경험, 타고난 음색 아버지의 지도와 지원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빈예서가 트로트를 처음 받아들인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 집을 둘러싼 관심이 커진 이유는 대중이 스타의 성공 뒤에 있는 환경을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이 얼마나 큰지, 가족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빈에서의 경우 공개된 자료가 보여주는 방향은 다릅니다. 집의 가격보다 그 공간에서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가 중요했고, 조부모의 직업보다 할머니가 어떤 정서적 영향을 줬는지가 더 분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 규모를 붙이는 순간 실제 가족의 노력과 관계는 오히려 가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빈에서의 가족을 다룰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친할아버지의 이름과 직업 현재 생활은 널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김영순 역시 손녀를 키운 가족으로 알려졌을 뿐 직장명이나 사업체 소득, 재산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억지로 추적하거나 비슷한 이름의 인물을 연결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영상 제목이 강하더라도 본문에서는 공개된 사실과 추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집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감이 바쁜 남아있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한 움직이는 공간. 어린 딸, 그리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려는 빈에서의 태도입니다. 그 공간은 성공한 스타의 화려한 전시장이 아니라 한 아이가 노래를 연습하고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한 생활의 무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 공개 장면의 진짜 가치는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빈에서의 성장 배경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손녀의 인생을 바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빈에서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호흡을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기술은 훈련으로 다듬을 수 있지만 오래된 노래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감각은 생활 속 경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듣고 따라하던 시간이 있었기에 빈에서에게 트로트는 낯선 옛 음악이 아니라 가족의 목소리와 연결된 음악이 됐습니다. 빈에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과 연말 대상을 받고 미스트롯3에서 전국적인 팬덤을 얻은 뒤에도 가족을 향한 감사가 반복해서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의 중심에는 거대한 자본이나 유명한 집안 배경이 아니라 재능을 믿어준 아버지와 어린 시절을 지켜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조부모의 직업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화려한 설정을 걷어냈을 때 빈에서가 실제로 걸어온 과정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온라인 제목과 실제 방송 내용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 집 공개라는 표현은 클릭을 끌기에는 강하지만
시청자가 기대하는 정보는 집의 위치, 규모, 가격, 소유자, 조부모의 직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공개 자료에는 이런 핵심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집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 정보가 공개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이 보여준 것은 부동산 소개가 아니라 가족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빈예서가 어디에서 식사하고 누구와 대화하며 아버지를 어떻게 돕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빈예서의 나이입니다. 2012년생인 빈예서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주목받았을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혜인이 22년 남해군 편과 연말결선에서 보여준 무대는 성인 가수의 경력을 가진 참가자가 아니라 가족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던 어린 참가자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집과 직업을 다룰 때도 연예인의 재산 공개처럼 접근하기보다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확인된 범위만 전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푸드트럭 장면은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이지만 이것을 조부모의 직업과 섞어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방송 당시 푸드트럭 일을 했다는 사실과 조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가족 전체가 같은 사업을 했던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공식 화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는 이야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청자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빈예서의 성공을 경제적 배경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서기 전부터 지역 행사와 노래 연습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큰 무대에 오른 뒤에도 새로운 곡과 발성 감정 표현을 계속 다듬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응원은 출발점이었지만 상을 받은 것은 무대 위에서 빈예서가 직접 보여준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심어준 친숙함, 아버지가 마련한 기회 빈에서 자신의 반복된 연습이 함께 쌓여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정리하면 방송을 통해 가족의 생활 공간과 일상은 일부 공개됐지만 그 집을 조부모 소유의 고가 주택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부모의 정확한 직업과 재산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친할머니 김영순이 어린 빈예서를 오랜 기간 돌봤고 노래를 좋아하는 할머니의 영향 속에서 빈예서가 트로트를 가까이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 최우수상 같은 해 연말 결선 대상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미스트롯3의 활약으로 그 재능을 대중 앞에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빈에서 조부모 집 공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집의 크기도 숨겨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사랑받으며 노래를 배운 장소였다는 점. 그리고 이름과 직업이 화려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족들이 뒤에서 묵묵히 아이의 성장을 지켜줬다는 점입니다. 빈예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비싼 집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 전국의 팬들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